안녕하십니까, 유소평 변호사입니다. 정말 그 성탄절 분위기에 나지 않는 성탄절 지내고 또 연말 같지 않은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정말 이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럴수록 더 가족들과 그리고 각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인회생이나 회사 간이회생을 들어갔을 때, 법인회생은 부채가 50억을 초과하는 회사가 신청하는 회생 절차고, 간이회생은 이제 법인인 경우에 부채가 50억 이하인 회사가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연대보증을 했거나 뭐 물상보증, 물건만 채무 없이 그 담보만 제공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은데, 보통은 법인회생 하게 되면 대표이사로 그냥 대표이사 설명을 드리자면, 연대보증은 대표이사의 그 연대보증 채무는 법인회생에서 예를 들어 100억이 부채인데 여기에서 30억 변제 70억 탕감이라고 해서 법인회생에서 이제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부채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 효력이 그 채무자회생법 250조 2항에 보면은 제3자한테는 안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도 70%가 탕감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인회생 할 때 일반회생을 하거나 개인회생, 대표이사 개인회생을 같이 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은 뭐 누차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무담보 채무가 5억 이하여야 하고, 담보 채무가 10억 이하여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뭐 1년여간 그 인가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3년 또는 5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요건이 되면 법인회생 할 때, 개인회생인 경우에는 가급적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그리고 채권자 동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대표이사나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같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채무 요건에 해당합니다. 보통 연대보증이 5억을 초과하고 또 몇십억씩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회생을 하게 되는데, 일반회생은 법인회생 절차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들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하거든요. 예납금도 비싸고 변호사 보수도 따로 또 일반 재판 업무보다는 비쌉니다. 그리고 물론 뭐 법인회생, 일반회생을 같이 하면 뭐 이제 변호사가 이제 그 애누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는 동시에 신청을 하지만 이렇게는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회생이 신청만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채권자 동의 절차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왜냐면 회사가 기업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일반회생 했다가는 일반회생에서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의 소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법인으로부터 그 소득이 발생하는 건데, 법인회생이 실패한다면 이 큰 돈 들여가지고 한 일반회생조차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단의 다른 소득원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는 법인회생이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인가되는 걸 보고 보통 준비해뒀다가 일반회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무가 몇십 프로가 탕감이 되든 간에 개인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생이나 요건되면 개인회생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 업무 처리 방식이니까 이건 정답은 아니고, 일반회생은 법인회생 성공 가능성이 높거나 이제 인가가 됐을 경우에, 성공했을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금 뭐 주택 경매 연대보증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진행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쫓겨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회생을 어쩔 수 없이 신청해서 경매를 중단시켜 놓고, 그다음 법인회생 절차에 주력하면서 일반회생 절차도 따라서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들 참조하셔서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